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이명규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명세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은 2024년 본 예산 대비해서 39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84억 7,5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으로 강원 연구원 출연에 5천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삼척동자 캐릭터 리뉴얼 용역과 도시 브랜드 상표권 등록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3페이지에 소송 수행에 6천만 원, 소송 손해배상금 4천만 원, 통계 지원과 운영관리에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에 강원자치도 사회조사 지원에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으로 2억 8,075만 원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경비 공통 운영비로 9억 4천만 원 208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 제도 운영에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읍면동별 사업 명세서 총괄은 참고로 봐주시고 읍면동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도계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억 9,09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4,471만 4천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영에 2억 840만 원 216페이지에 마을별 수건사업, 응급복구비, 소규모 사업, 참여 예산 사업으로 18건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원더급은 1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7억 2,031만 2천 원입니다. 223페이지 긴급 현안 사업 및 마을별 수건 사업으로 17건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건덕면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건덕면 사업으로 응급복구 및 현안 사업비로 13건에 10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장면은 12억 6,313만 8천 원으로 23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별 수건 사업비로 15건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공면 예산은 7억 5,774만 6천 원으로 주요 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마을수건 참여예산 사업비 7건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4억
400만 원 증액된 14억 2,068만 7천여 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청사 보수 보강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42쪽에 마을 수건 사업 12건에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의 가곡면은 10억 7,013만 2천 원으로 마을 수건 사업비로 14건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신기면은 8억 7,988만 2천 원이며 수건 사업비 10건에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으로 252페이지의 남양동은 6억 6,726만 6천 원으로 소규모 지역 개발비 4건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성내동은 총 예산 7억 7,784만 8천 원에 소규모 사업비 6건에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58페이지 교동은 9억 7,641만 6천 원으로 소규모 사업비 6건에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라동은 전년 대비해서 9,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서간 2025년도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척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로 6만 2천이 좀 떨어져 있어서 6만 1,900명대로 돼 있고 외국인은 945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 시책을 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네. 저기 인구 증가 시책에 그 발언도 하고 했는데 뭐 전혀 뭐 바뀐 게 없이 그 삼수시 같은 경우 4조 내지 5조의 국채 공사가 벌어져도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삼척시 인근에 그런 대규모 국채 사업이 벌어졌는데도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기업 유치와 병행해서 실질적인 인구 정착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읍면 지역 인구 증가책하고 동지역 인구 증가책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단독 주택지하고 전원 주택지 공급으로 그 외진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동지역은 공동주택 공급으로 꾸준한 인구 유입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게 인구 느리기 정책이 건 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거의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왜 그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제 특례가 많이 이제 그 해소되고 어떤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가 지금 초기 이제 기본 구축 단계다 보니까 거의 뭐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저번에 5분 자유 발언도 했다시피 각종 뭐 이게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뭐 이렇게 인구를 증가하는 것도 하지만은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정주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이 됐든 읍면 지역이 됐든 하여튼 그 유출 방지와 어느 정도 인구선을 유지하는 정책이 발굴도 하고 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실 저 네. 화력발전소 그 유치했지만은 삼척 시내에서 인근에 그렇게 발전소가 지어졌지만은 뭐 공사 규모가 4조, 5조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동안에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쩌면은 삼척시의 그 인구 정책 그때 인구를 좀 늘려놔야 되는데 그때 인구 증가책이 어쩌면은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때 주택도 부족했고 이런 정책들을 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또 지금은 또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 경기도 없고 이런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 삼척시 예산 1조 원이라 이렇게 도치되지 말고 그 6만 삼척시 인구 6만 명선이 붕괴되면은 네.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올 초만 해도 뭐 6만 2, 3천 이렇게 됐는데 뭐 6만 2천 때는 지금 무너졌다고 하니까 하여튼간에 6만 명선 붕괴를 막도록 이렇게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202쪽 국내외 교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도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성을 살려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뭐 바다나 뭐 시멘트, 수소, 화력, 가스, 뭐 동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도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국내외 그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하고 국외 어디 지금 교류 도시가 있나요? 국내는 6개 도시하고 국외는 10개 도시. 국외는 어디입니까? 국외는 주로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 지역 특성과 거의 맞는 도시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떤 지역 특성의 그 기존에부터 뭐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자매 결혼 도시라고 이제 국제 자매 결혼 도시를 맺어서 해왔는데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가는 어떤 뭐 스포츠 교류라든가 하여튼 그런 그 개별 사업 측면으로 자매 결혼을 주로 맺어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행사나 뭐 이 행사에만 또 참여하고 또 이런 교류로는 실제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인지도도 이제 향상시킬 거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뭐 행정이나 문화 등 이런 활발한 문화를 통해서 지역 경기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뭐 1억 6,800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돈 갖고 뭐 실제 뭐 공무원 파견하고 그래서 뭐 각국의 문화 행정을 우리가 파악하고 시정에 접목하는 교류를 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액면가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국제 교류 도시 뭐 어떤 그 교차 공무원 뭐 여비라든가 그렇게 그 정도 경상비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개별 사업으로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 하는 그게 네. 이제
미술관을 짓는 사업인데 예. 거기 이제 저번에 스페인에도 갔다 왔지만은 거기 이제 국제적인 작가들을 이제 와서 거기에 작품 활동하고 레지던스를 이용하고 이런 측면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제 외국 작가들을 많이 모집해서 여기 삼척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라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초에 개관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그런 예술 활동이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야말로 어떤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경제나 문화, 네. 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교류를 또 유형별로 이제 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해서 어떤 교류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이나 인구가 많은 동네랑 교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뭐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네. 우리 주로, 시가 하고 예, 있죠. 예, 그 수도권 예, 쪽에. 예. 그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해갖고 예. 좀 지역 경기도 좀 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한 가지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거의 한 1,500명 정도가 여름에 이제 연수를 왔다 갔거든요. 솔비치에. 그리고 예. 또 도계 출신 구청장님 강동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교류를 앞으로 농산물 판매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더 활성화시켜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의 예. 목적이 사실 예.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을 이제 좀 잘 팩트가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지역 경기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관련해 갖고 206쪽 저는 좀 인구 정책 인구는 늘어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인구가 늘어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정책의 사실 방향성은 생활 인구 유치로 전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되겠지만은 뭐 우리 지역의 뭐 각종 행사라든지 뭐 관광객 유치라든지 기타 우리가 교통 확충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유입하는 그 생활 인구 유치로 인해서 지역 경기를 살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실제 뭐 삼척에 숙소가 없잖아요. 숙소가 행사하면 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다 자는데 자야지 돈을 쓸 수 있다고 늘 강조하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삼척의 가장 문제점은 뭐 숙소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여튼 생활 인구 유치로 지역 경기를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좀 풍요롭게 좀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금년 그 삼척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89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삼척이 이제 금년도부터 생활 인구 산정 대상에 들어가서 지난 6월 말 현재 저희가 생활 인구로 보면 한 37만 명 정도 짓게 되고 있거든요. 37만 명 정도 짓게 된 도내에서 한 두세 번째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산 포항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개통되면 그 생활 인구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생활 인구가 이제 2026년도부터는 교부세 지방 교부세 산정 지수의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생활 인구 늘리는데도 제가 신경을 좀 바싹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취업이나 뭐 네. 결혼, 뭐 출산 장려, 육아 및 뭐 다가구 자녀 지원, 뭐 여러 가지 인구 정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들을 좀 잘 연구를 해서 하여튼 지역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06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니까 삼척시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어서 지금 6만 1천 뭐 정도 900 몇 명 되더라고요. 6만 2천도 깨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기획조정실에서는 인구 증가에 대한 건 이제 손을 놨다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별다른 예산이 없고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지금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시도를 자꾸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인구 증가란 개념은 증가 시책이란 개념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10만 시대, 뭐 20만 시대, 30만 시대 이런 거는 그 허상일 뿐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인구 유지 시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발상의 어떤 전환을 가져가야지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들, 시책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구를 뭐 전입시키고 그 이제 전입된다든가 뭐 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라든가 귀농, 귀촌 뭐 이런 쪽이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마을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챙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려가야 될 것인가는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예산 관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기획조정실에 이제 편성된 4억 5천은 어떤 저희가 단편적으로 줄에 나와 있는 지원금만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 보면 이제 보건 분야나 복지 분야, 농업, 농촌 분야 다 흩어져 있는 예산을 합치면 인구와 그러니까 인구 유지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한 10억 이상 됩니다.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제 인구 뭐 유지가 됐든 늘리기가 됐든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리 부서가 저희 기획실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 정책과 기농기촌에 대한 인구 정책 그리고 뭐 다문화 뭐 이런 데 인구 정책을 저희가 총괄해서 그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좀 받아보시고요. 뭐 설문조사 내지는 뭐 제한제도 방식이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연구를 하셔서 시민과 함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시에서 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채널을 좀 가동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시책 발굴도 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도 마련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구를 제 개인적으로 봐도 한 근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 것 같아요. 그 10년 정도 되면 10,000명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 내년도가 정도 되면은 이제는 이제 여기 삼척에 와서 정주하는 사람도 좀 일부 늘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은 이제 유동 인구 개념으로 아까 정현철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생활 인구라 해서 그걸 이제 중점 국가나 뭐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이제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거니까 저희도 거기에 이제 어떤 그 통근이나 관광이나 이런 분야의 생활 인구가 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좀 방향을 선회해서
하여튼 양쪽으로 다 신경을 써서 하여튼 그나마 있는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활 네. 인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시에서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계절 스포츠 네. 마케팅이라든가 그 관광 뭐 이런 쪽으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구를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실장님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삼척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인구가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그 제가 평소에 우리 시 재정 규모나 어떤 그 상황에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컴팩트하게 10만을 보고 있습니다. 10만을 보고 있습니까? 큰일이네요. 10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만이라도 좀 지켰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있는 삼척시에 있는 그 지금 시민을 최대한 잘 그 시에서 잘 이분들이 이제 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모시면 충분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이제 출산율에 대한 문제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국가에서도 뭐 인구 대응 기획부까지 만드는 예, 예. 상황이고 하여튼 뭐 정부 정책이나 우리 정책이나 뭐 하여튼 버무려 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에서 출산을 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건 이제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다른 동네에서 인구를 뺏어 오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 현 잔존 인구가 유출이 안 되도록 하면서 여기 와서 그나마 이제 생활하는 인구를 그렇죠. 잡는 게 예, 그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출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국가적인 어떤 예. 정책일 수도 있고요. 네.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게 삼척이 인구가 6만에 대해서 문제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6만이라고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꼭 10만이라 있을 법이 없잖아요. 당장은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안 되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이제 고령화겠죠. 네. 없는 지역에 이제 너무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 편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어찌 보면 여기 이게 동지역만 이제 인구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8개 읍면은 거의 노인층들만 고령화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읍면 지역의 어떤 청년들에 위한 유입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네. 지금은 뭐 출생 이런 것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면 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 지역, 동지역 이런 여기 자체 우리 삼척시 자체에도 인구가 불균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놓고 네. 적으로 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골드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구 증가 시책, 인구 증가 시책에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인근 뭐 동해시와 비교하면 우리는 면적이 크고 예, 예. 동해시는 면적이 작은데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진짜 많아 보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인구 그러니까 생활하는 인구 보면 좀 불균형 차원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네, 현재 보면. 그러니까 불균형 해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네, 예산서 206쪽 한번 볼게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 2,200이에요. 네, 금년도 지방 소형 대응 기금이 얼마나 내려왔죠? 지금 그 금년도에는 저희가 C 등급을 봐가 64억이 편성돼서 이제 세출에 다 풀려 있고요. 예. 금년도에 이제 심사한 내년도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우수에 못 들어가고 예.
양호에 들어가서 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신 광역은 조금 저희가 좀 많이 편성해서 30억까지 받아서 10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72억. 네. 72억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72억 쓰는 걸 그걸 어디에 투자할 건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 여기에 지금 2025년도 예산은 이제 2026년도 사업 계획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 사업 계획을 만드는 예산인데 네. 뭐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용역해서 72억 받는데 그 2,200만 원 투자하면 많이 하는 거잖아. 우리 공무원들 사고 방식으로 하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저도 이걸 기획실에서 이명기 실장님 앉으면 1시간이면 만들 것 같은데 72억 어디에 쓸 건지 그것도 이게 용역을 이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 드리는 저도 거예요.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의례적으로 이런 용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한 1,500 정도 들어가는데 아니, 돈이 문제가 네,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용역이 필요하냐면 이걸 72억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게 그 소멸 대응 기금 배분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 할 때도 이 또 바뀌어 가지고 8개 시군 우수 시군만 88억을 더 준다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목표를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는 예. 거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네. 되는 일이고 좀 전에 우리 그 세 분 의원님들이 인구 네. 정책 얘기했죠. 내가 마지막에 예. 인구 얘기 좀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네. 포커스를 우리가 1년에 고정 70억이 몇 년간 내려온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그럼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그 돈은 어느 한 방향에다 쓰자. 이래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뭐 매년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할까? 기획실 팀들이 앉으면 1시간이면 하겠어. 1시간이면. 그 용역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네, 지금 맞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평가하는 이제 서류 평가도 있거든요. 예. 과연 이 가서 얘기해요. 예. 서류 뭐 평가 지금 뭐 평가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거의 뭐 옛날 양여금 주듯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가 재정 예. 재정 배분 방식이 예. 다 엉망이잖아요. 예, 지금 공모 사업 하는 거 공모 사업도 그렇고 예, 그걸 예? 비춰 보면 제가 그러니까 그런 앉아갖고 그냥 얘기들도 작성해도 됩니다. 건의들도 하고 예. 예? 시장군수 협의회 가면은 예. 다른 그 건의하지 말고 중앙정부에다가 시장군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건의하라고 그 건의서를 만들어주고 그래요. 재정 배분 방식 바꿔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 바꿔야 되고 지금 안 그래도 이 소멸 대응 기금이 뭐 국비냐 그 양양 오색 케이블카 때문에 또 어저께 또 지상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에서 배분해 주는 국비나 뭐 대응 기금이나 이게 배분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할 필요가 예. 있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 206쪽에 아래쪽에 보면 글로컬 대학 지원이 2억 8,750만 원 있어요. 이건 뭔 돈이죠? 이게 지난해 저희가 글로컬 대학 선정되면서 이제 교육부 예산을 이제 일정 부분을 이게 강원도지사 몫으로 내려간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국비 1,500억에 대한 대응 투자 기금으로 그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여기서 이제 12 부담분 4분의 1 한 게 그러니까 내년도 분입니다. 우리가 그 네. 부담을 해주게 돼 있어요. 예. 글로컬 대학급이 3.0 거기에. 예. 그럼 뭐 교육부가 그저 조그만 소멸 대응 기금 몇 푼 주는 그 동네에 가서 저 코 묻은 돈 떼무는 꼴이냐. 아까 의원님 말씀 맞다는 이 국비 배정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교육 경부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교육청에서 뭐 강원도 교육청 11조 원 저금하고 있다는 것도 만약 있고. 이걸 우리 네. 글로컬 대학 네. 이건 그러니까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 부담해 준다 그 얘기죠. 예. 거기 이제 교육 특구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교육 특구도 지금 네? 그 12 대형 투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207쪽에 공통 언론 광고비 5천만 원 이건 풀 예산을 문화홍보실이 기획조정실로 넘어온다는 걸 전제하에서 풀 예산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그때그때 어떤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될 때 좀 대응하려고 풀 공통으로 좀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홍보실 홍보비와 별도로 작년에 이제 금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 세우는 거죠, 예, 그죠? 예. 수십 년간 방송국도 있고 종이 신문사도 있고 그 강원도의 메이저 신문사들도 있고 없었는데 기획예산 기획조정실에다가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무슨 말씀을 한 드리나 하면은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홍보실이 하는 일은 문화홍보실이 하고 풀 예산은 최소화해야 돼. 이 권위주의 시대 방식 사고 방식들이란 말이에요. 어? 그럼 이제 기획예산실에 기획조정실에 5천만 원 써 있으니까 그게 뛰어가가지고 빨리 한 300만 원 달라 해가지고 저 강원일보에 도민일보에다 300만 원짜리 광고 하나 내줘야겠다.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운용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예, 운용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지금 그 11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포항 삼척간 뭐 이렇게 1월 1일자로 개통된다 이래가지고 뭐 관광 마케팅이니 뭐 이렇게 개통식이니 뭐 이런 게 좀 막상 떨어지니까 그걸 쓸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마케팅하고 뭐 팸투하고 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그 좀 부서에다가 예, 그 부서에다가 3회 추경에다 더 확보를 해주든지 예,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 방식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세 분들 인구 말씀하셨는데 예, 인구 얘기 좀 할게요. 이제 뭐 업무 보고 때 그 1월 달에 또 얘기할 텐데 여기 이제 우리 뒤에 이제 읍면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인구가 11월 말 현재로 6만 2천 명이 좀 안 돼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1달 동안 줄은 인원이 699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699명이 줄었는데 그 말씀을 줄은 이유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11월 말까지 출생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23명이에요. 내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223명이에요. 그럼 12월 말에 지금 매월 한 20명씩 출생아가 나다. 이번 달에 11월 달에 23명이 태어났는데 삼척에서 그다음 이제 12월 달 한 20명 잡으면 240명이네요. 그럼 영세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보다도 한 15명이 내서 한 20명 정도가 더 적어요. 인구를 이제 인구에 대해서 좀 인식들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인구 시책을 이제 총괄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안 하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네, 흐름을 봐야 돼. 인구가 어떻게 흐르는지 동태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드나드는 거하고도 있고 어떻게 태어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런 보고서를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는 못 내더라도 반기 정도에는 내야 된다고 봐요. 전체 공무원들이 삼척 시민들이 1조를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물론 국비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은 포커스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봉급 안 주면은 당장 장사가 멈춰진다고 봐야 되니까 봉급 주고 그런 흐름들을 쭉 보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수소가 어떻게 하든 그건 국가가 또 할 일이고 관광객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뭐 레일바이크 케이블카에 천년 만년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새로운 세대 애들이 20대가 MZ 세대들이
아유 레일바이크는 이제 지루해서 못 타. 다른 걸로 해야 돼.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투자해 주는 거고. 그런 흐름들을 쭉 봐주면서 어떻게 가는지 봐야 돼. 도시 인구가 지금 동지역의 도시 인구가 6만 2천 명에서 3만 9천 명이에요. 읍면동 인구가 2만 3천 명이에요. 읍면 인구가 2만 3천에서 도계 9천 명을 빼면은 1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7개 읍면에. 제대로 분석하면은 두렵다니까. 무서워요. 삼척이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럼 도시 인구 3만 9천 명이 줄었느냐? 안 줄어서 늘은 거예요. 20년 동안 한 명이. 95년도 통합할 때 도시 인구가 4개 동지역이 3만 9천 명이었을 거예요. 거의. 네, 4만 명 정도. 예, 4만 명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안 줄었단 말이에요. 흘러오는 거예요. 도기가 인구가 줄면서 동해로 빠지고 강릉으로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그게 정책들이 나와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끼리 생활 인구도 늘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년 3월에 인구가 일시적으로 440명이 늘은 적이 있어요. 순수하게. 이 인구 동태 여기 탑재돼 있잖아요. 내가 지금 11월 달 띄워놓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444명이 늘어요. 순수하게. 지금 11월 말 현재로 보면은 정라동 인구가 1,500명이 늘었어요. 그럼 정라동 인구가 1,500명이 늘었으면 동해시에서 어디서 돌아왔고 교동 인구가 500명이 줄어요. 지금 현재 줄어 있어요. 그럼 인구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잘 보면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숙소가 모자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숙소를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20억 30억을 삼척에 투자할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만 이 도시에다가 30억을 투자해도 되는 건가? 이 고민 때문에 모텔 하나, 작은 호텔 하나를 안 짓는 거예요. 돈을 강남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정적이어야 돼. 도시가. 그럼 여기 삼척 시내 인구가 이 정도면 3만 9천 명이면은 25년, 30년째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이런 게 삼척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돈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30억을 투자해도 되겠구나. 얼마 전에 저 죽서류 가는 쪽에 11 스테이 호텔이라고 조그만한 게 모텔 수준에 하나 생겼어요. 객실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1만 원씩 받아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해도 삼척시에 이 정도는 투자해도 안정적이다는 걸 알려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엔 방이 없어요. 주말엔 거기가. 그런 것들을 흐름을 쭉 보면서 인구 정책을 어떻게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에 유지시킬 거냐, 어디다 포커스를 둘 거냐. 건축 면적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 허가 면적을 보면은 우리 도시가 투자를 받고 있는지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게 땅이 얼마만큼 건축 허가가 나갔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달 업무 보고할 때 간부회의 할 때 전 공무원들한테 시장님하고 시장 책상 위에하고 전 간부 공무원들한테 건축 허가 면적을 올려놔요. 지난달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럼 제반 느낄 수 있어요. 삼척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1월 달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네. 우리 2025년도 예산 네. 560억을 증액을 시켰잖아, 그죠? 네. 7,280억 원인데 예산은 보면 실장님 자체 우리 수입이 한 1,100억 정도
나머지 의존 수입이 2월 예산 1조가 넘은 거는 2월 예산을 다 포함했고 당해 연도에 세입 들어오는 예산은 2월 예산을 빼면 약 한 8천억에서 8,50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수입까지 다 하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풀리면서 지역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지역 경기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지역 경기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뭐 삼척에 국한해서 지금 현재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전국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청의 10월 말 현재 그 건설 그러니까 건설 기성 통계를 받아 한 토목하고 건축의 한 4% 정도 마이너스 수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경기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경기가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 경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경기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까 요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7,280억 원을 편성을 하시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금년 예로 보면은 지금 어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 문제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거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뭐 그 정부 지침을 뛰어넘는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은 모든 게 이제 건설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뭐 건설업 경기가 없으면 지역 경기가 없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내에서 이제 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3회 추경하면서 부진한 사업을 전부 다 정리를 했고 그 지금 당장 내년 초에 발주가 바로 되고 그 건설 경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내년 이번 한 500억 정도는 거기에 다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어떤 건설 수주면에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 편성 자체도 거기 좀 염두를 두고 편성을 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예, 예. 상반기 2025년도 상반기 집행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신속 집행이. 저희가 그건 이제 도 기준의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한 45% 정도를 이제 조기 발주로 총 잡고, 사업비의 예, 45% 정도 예,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걸 예, 예. 상반기 신속 예, 집행으로. 실장님께서 이렇게도 진단도 하셨지만은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 보면 참 임대료 내기도 힘들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녁 한 8시 정도 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 상점가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거든요. 지역에 한번 실장님도 보셨죠? 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뭔가 조금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질 그래도 9시 정도나 10시 정도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8시 정도면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실장님? 그게 이제 그 이 경기라는 게 왜 뭐 금리와 연관되고 그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게 소비 진작 차원의 어떤 그 예산 편성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소비를 좀 진작시켜야지만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네, 네. 경기가.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뭐 금리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만은 하여튼 저희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하려면은 어떤 시민들이 좀 소비 진작이 일어나야 되고
그만큼 또 시 예산도 풀려야 되고 그런 측면을 다각적인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2번 연속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역 경기를 지역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에 이제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지역 화폐가 우리 삼척사랑 지역 화폐가 지금 지역 경기 부양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이 됩니다. 많이 되죠. 그럼에도 실장님이 한번 이게 우리가 건설 경기든 지출할 때 일부분 지역 화폐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제과서 네. 지역 화폐의 정책을 쓰는 거 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서 지출해 나가는 일부분을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는 없나요?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한번 좀 검토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왜서 말씀드리냐면 실장님, 지역 화폐는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기 살리는데 지역 화폐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외부도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주 큰 대형마트도 나갈 수가 없고, 지역 소상공인들 상점가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매출이 또 증가되고, 그 매출이 증가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촉진이 된다.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 된다 그러거든요, 실장님. 네. 그래서 지역 화폐가 많이 풀리면은 그만큼 소비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 화폐라는 게 이제 지역민들한테 나가는 거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네. 거기에 범위를 네.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세출 예산을 1조 원, 1년에 1조 원이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에 본 예산에도 7,280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560억을 인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 지역 화폐를 일부분 퍼센트를 할당해서 지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면 예, 그거 좋겠어요. 지역 화폐 문제는 지금 그 할인율을 이제 국비를 지금 다시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예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군 그 지역 화폐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관광지 가면은 뭐 관광지 요금 뭐 해상 케이블카나 이런 데서 이제 2만 원에 그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은 2만 원을 매표를 하면은 거기에 뭐 1만 원을 지역 화폐로 환불을 해준다든가 그런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확대해서 좀 네 그런 하는 걸로,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0,000원을 받으면 예, 5,000원은 예. 지역 화폐로 줘가지고 예, 여기 쓰고 또 여기서 가게끔.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지역 경기를 더 활성시킬 수 있는지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3회 추경도 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만 2024년도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뭐 사고 이월이라든가 명시 이월을 최소화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약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한 네. 달도 조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월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너무 늦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 부서에서는 바로 사업비가 승인이 되면 실시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본 타당 조사부터 시작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에 수익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또 법적으로 입에되지 않으면 좀 더 쪼개기 예산도 가능할 수 있으면은
법적 한도에서 쪼개기 예산을 해서 입찰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할 수 있던 사업도 많이 좀 애써 주셔요, 실장님. 네, 무슨 그리고 한 말씀인지 잘 가지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 네. 올해 72억으로 2025년도 거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첫 시작이 되면서 2022년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성을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89개 지역 소멸 지역 이걸 매년 1조 원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10년간 10조를 편성해서 이게 지역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지역에서 발굴해내면 그 지역을 심사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거 보면 실장님 첫 해에 60억을 받고 두 번째 80억을 받고 세 번째 72억을 받고 64억을 받았어요. 2024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72억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기초 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역 개정 빼고. 그런데 타 지역을 이렇게 우수 지역을 평가를 받은 거 보면 실장님 얼마를 받나 하면 72억을 기본 배정을 받고 나서 우수 지역이 되면 행성군 같은 경우에는 88억을 더 받아서 160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72억이고 행성군 같은 거는 광역 개정 빼고도 160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셔요, 실장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조금 제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게 평가 방식에 있어서 너무 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내년도 평가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뭐 8개만 우수로 주고 그것도 뭐 어떤 그 진짜로 그 시군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잘 수립해서 여기가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렇는데 평가 배분은 실장님 예. 매년 틀렸어요. 매년 매년 바뀌었어요. 평가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매년 바뀌었는데 예. 그거 행안부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 시가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면 정말로 지역 소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지역 소멸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는 뜻이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용역비도 나가지만은 이게 해당 실과소에서보다도 이게 용역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해서 정말 우리 삼척이 인구 소멸이 되면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인구를 더 어떻게 늘리기보다는 인구를 좀 지키기 위한 정책도 좀 제발 좀 지켜주십시오. 지키기만 해주십시오. 더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렇게 하는데 중앙정부도 그게 심각해서 전국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 용역을 어떻게 하서라도 전문가들 용역을 의뢰해서 이게 앞으로도 6년간 남았단 말이에요. 10년 동안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대안으로 가질 것인가 중앙정부에도 어필해가지고 예산 차이가 아까 8개 우수 지역을 예산이 엄청나게 88억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실장님이야 또 예산 편성하시고 또 지방 교부세가 약 한 4,500억 1년에 예산하고 또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이라든가 시도 보조금 이런 부분이
한 7, 800억 거의 3천억에 육박하도록 해가지고 한 7천억이 이전 재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전 지자체가 이게 국비 확보에 국가는 세금은 감소되는데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많아지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공모사업이라든가 각 부처의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매번 이렇게 강구하지만은 실장님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여튼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 관리하는 기획조정실로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저기 페이지 200페이지에 전국 그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우리 부담금 300만 원. 네,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800에서 500만 원 감액돼서 3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저기 원전 그 30km 반경 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원전 지역 자원 시설세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23개 지자체에서 그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5개 시군이 이제 거기에서 혜택에 이제 제외됐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안을 법 개정에 그 예산을 받지 못한 5개 시군을 별도 재정 지원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18개 여기 5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이게 행정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그쪽에서는 벌써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남아 있는 5개 시군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거는 지금 그쪽 행정협의회 측에서도 여기에 어떤 이게 제외된 5개 시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은 없는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지방재정법 개정 당시에 부관에 보면 어떤 5개 시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걸 조건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지난 11월 초에 그 도에서 하는 그 행안부 교부세 과장이 내려왔을 때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교부세 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한 그 지역자원 시설세 부분이 소외되는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그 지방재정법 개정할 때 부관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도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금년간의 어떤 5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그 재정 지원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우선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우리도 지금 2025년 예산안을 다루고 있듯이 국가에서도 지금 2025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네. 지금 연말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지 대략적으로 이게 지방재정법이 4월달에 통과됐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했는지 네. 이게 내년도 예산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제 받기 시작을 하는데 네. 우리 5개 시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가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결과치까지 와 있는지요. 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혼자 단독적 이 광역 차원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 시군 단위에서 아무리 뭐 목소리를 낸다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원전 소재지 도에 부과되는 지역 자원 시설세를 그러니까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나머지 4개 시군과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지역 자원 그렇죠. 시설세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소외되는 지역이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북에 떨어지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타도라도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는 30km 이내 들어가니까 거기 배분 대상 시군에 넣어달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네. 어쨌든 거기서는 우리가 월진 한우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가에서 예.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예. 되는데 법으로 우리 개정해야 되는 상황. 예, 강원도에서도 어떤 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삼척시뿐만 아니라 대전 유성구하고 전북 부창하고 고창 부안하고 고창 경남 안산시하고 아산. 예. 했는데 이 5개가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협의체 행정 협의금 부담금 800에서 300을 줄였다는 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협의의 어떤 존속의 여부가 중요치 않을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우리는 이게 3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5개 시군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도 다 같이 23개 시군에서 이제 하고 있나요? 이게 작년에 800만 원은 뭐냐면 이제 이게 협의회를 작년에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 그 동맹 이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 협의회 구성을 작년에 했는데 그때 이제 구성할 때 당시에 그 특별히 내는 이제 게 500이 있었고 매년 정기로 내는 게 300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300만 내면 우리 5개 시군만 300 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32개 시군이 공통되는 상황. 예, 저기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가 예.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안에 우리 원더급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계시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우리 잘 챙겨볼 수 있도록 꼭 좀 그 강원도하고 국가하고 간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좀 한번 그 검토를 좀 잘 좀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네. 하겠습니다. 그 인구 증가 정책 포기하지 말라고 한 가지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농 귀촌 한 분하고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어떻게 뭐 생활을 할 만하십니까 하니까 35년을 후회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이게 그분이 이제 땅을 사가지고 건축에서 저 중공까지 진짜 애먹었다더라고요. 산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런 문제부터 아주 이런 절차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진짜 이렇게 몇 년 더 늙었다, 좋은데 살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읍면 지역에 단독 주택지 또 전주택지 이런 공급을 진짜 저가로 이렇게 원가로 시에서 해가지고 외지들한테 공급하면은 읍면 지역 한 곳에 이제 좋은 데를 2, 3 천변 정도를 이렇게 지정해서 저런 주택지 공급하는 거를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생활 인구 말씀하셨는데 생활 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 인구하고 그 생활 인구,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 한 명이 생활 인구 한 60명을 맞먹습니다. 그만큼 그 주민등록 인구가 중요하니까 그 주민등록상 인구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실장님 페이지 127페이지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은요, 2025년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에는 네, 127페이지요. 네. 네, 2025년도 본예산안 계속비 사업을 보면은 블랙 다이아몬드 도계 사업이라든가 성남 사직도로 개설 사업, 국도 7호선 삼척 RC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안과 같이 제출되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중 성남 사직도로 개설 사업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은요. 23년도에 106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4년도는 16억 5천만 원 해서 122억 9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기간도 2018년에서 2026년으로 총 사업비 476억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본 예산에서 보면은 126억 4천만 원의 사업 기간이
또 1년 또 연장이 되었어요. 2018년에서부터 2027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지금 당초 예산하고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며칠 사이에 몇 억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안하고 2025년 본 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3회 추경에서 3억 5천 정도 성남 사직간 도로 사업비를 2월을 시켜놓고 2025년도 본 예산 계속비 사업 조서를 작성할 때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착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사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안과 예. 또 우리 당초 예산을 봤을 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몇 억이 지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예. 향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도별 사업 추진에 대하여서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연도별 소요 예산이 정확한 추계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삼척시가 세입 여건이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 발생으로 인해서요. 지방 재정의 어떤 유동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자체 수입 또한 증가율이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지방 교부세 또 그러니까 보통 교부세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동산 교부세 또 일반 조정 교부금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저기 우리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4,743억이고 2023년도에 4,216억이고요. 2024년도에는 당초 예산일 때는 3,420억이었고 지금 3회 추경일 때는 4,28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지금 4,668억 추계를 지금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보통 교부세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국세가 감소되고 보통 교부세가 감소되는 거에 비해서는 좀 과한 예산이 아니하고 아까 네. 우리 저기 이강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동산 교부세가 8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82억 3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근거라도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렇게 특별 교부세든 부동산 교부세든 조정 교부금은 별도로 하고요. 교부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당초 예산에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그건 한 78%까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금년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프로티지가 좀 올라갔고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이강호 의원 말씀 맞다나 이게 이제 그 교부 결정 대비해서 좀 금년도에 내년도 이제 도민체전이라든가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 읍면 지역 소규모 사업비를 좀 늘구다 보니까 네. 교부세를 당초에 반영하는 비율을 조금 높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정 교부금 중 일반 조정 금액 그 일정액을 지금 보니까 또 이것도 예산에 지금 증액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조정 교부금은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어떤 인구수라든가 도세 징수 예. 실적이라든가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예산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조정교부금 또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단 그 의전 재원에 대한 당초 예산 반영 비율을 조금씩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감안해서 어떤
지금 내년도 보면 지금 그 공기업 특별회계 이제 전출금이 상당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읍면하고 건설 분야 예산을 합치면 한 거의 150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금이 됐든 그 교부세가 됐든 거기서 이제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세입 여건이 2년 예. 연속 대규모 이제 좀 이렇게 예. 줄어드는 형국인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보통 교부세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그다음에 이제 일반 조정 교부금 등이 다 증액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증액시킨 거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2025년도 이제 본 예산을 어떤 시급한 현안 사업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가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이제 주요 투자 사업의 어떤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서 또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계 네. 때문에 저희가 좀 네네, 감안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본 예산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예산들은 좀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추가로 위원장님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네. 이제 금년도에 교부세는 한 4,570억 정도 되는데 네네, 그 매년 행안부에서 교부 결정을 통보를 해줍니다. 네네, 그 지자체 그 교부세 한도액을 내년도에는 4,668억입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정 비율 당초 예산의 비율을 높인 거는 내년도에 이제 시급한 사업도 많고 도민 체전도 해야 되고 어떤 상수도도 많이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투자를 더 하려고 네. 당초 예산에 교부세를 땡겨 쓰는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세수가 줄어서 교부세가 덜 내려오는데 왜 교부세 비율을 높였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풀 우리 4,668억 중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좀 높였을 뿐입니다. 그게 나중에 미유교부 돼서 깎이는 거는 나중 차기 추경에서. 문제고 예, 다음 예. 문제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요. 2025년 1월 1일자 퇴직 준비 교육의 공로연수 대상자로 해서 우리 성내동 진호식 동장님하고 교동 최형렬 동장님께서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던 말씀과 함께 우리 진호식 동장님부터 여기 발언대에 쓰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내동장 진호식입니다. 저는 이제 86년 5월 26일자로 이제 공직에 입문해서 현재 한 38년 한 8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은 무사하게 이렇게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된 데서는 동료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 각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잘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최형렬 교동동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동동장 최형렬입니다. 이런 또 인사 기회를 공직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제 91년도 5월달에 이제 27살에 공무원 들어왔습니다. 한 34년 정도 하고 있고 금방 이제 세월이 가서 나이가 돼가지고 또 이제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관운이 좋아서 사무관도 하고 그래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이제 뭘 하느냐 하는 주위에서 또 이제 특히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후배 공무원들이 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도 없고 농사질 땅도 없고 해서 저는 한 3년 정도 이제 놀라합니다. 예, 자전거 타고 텐트 싣고 여행도 가면서 자전거 여행을 이제 국내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 되면 외국도 한번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년 후에 뭘 할 것인가 했을 때는 좀 이제 재미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좀 보람도 있고 돈도 조금 용돈도 좀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또 다른 또 용돈벌이 직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도움을 또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동시에 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옥식 동장님과 최형열 동장님께서는 삼척 시민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그동안 오랜 행정 경영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 삼척시 발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가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